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 여러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출산을 기피하는 대표적 원인 가운데 하나는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국민마이크에서는 여성 경력 단절의 실태부터 나아갈 방향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국민마이크 오늘은 주부 기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1.17명. 출산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성의 경력 단절이라고 하는데요. 여성의 경력 단절 실태부터 나아갈 방향까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정 기자, 박선미 기자, 그리고 최영숙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산율이 1.17명이라고 하면은요, 두 사람이 만나서 아이가 한 명, 거의 그렇잖아요. 굉장히 적은 수라고 생각하는데 이 원인이 여성의 경력 단절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여기에 좀 공감을 하시나요? 저는 정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결혼과 동시에 저도 일명 경단녀가 됐거든요. 저도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렇듯이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를 하면서 그 3대 산맥을 넘기가 어려웠습니다. 황혜정 기자님 어떠세요? 저는 예전에 제가 했던 일이 기자였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밤에도 있고 새벽에도 있고 그래서 임신과 동시에 저도 프리랜서로 이제 전향을 했고요.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면서 정말 눈물겨운 일이 많았습니다. 경력 단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이가 아플 때는 맡길 때도 없어서 굉장히 발을 동동 걸렸던 적도 있었고 또 몸이 아파도 제가 그 방송을 펑크낼 수 없기 때문에 오전에 링거 맞고 오후에 방송을 나가고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정말 직장을 내가 이걸 때려쳐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아이가 아플 때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변에서 누가 좀 도와주실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은데 어떠셨어요? 저는 저희 남편이 정말 3대 독자 외아들 육아는 엄마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일을 하고 싶고 일을 놓고 싶지 않지만 전혀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 이렇게 일하고 싶어 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언니가 이제 짬짬이 시간을 내서 해주긴 하지만 그렇게 누구에게 전적으로 맡겨놓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도 하루하루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고민할 때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예. 우리 박선미 기자님은 아이가 셋이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아이를 케어하는 부분이 많기는 한데요. 제가 마을에서 활동도 하고 있고 대학원에서 평생교육도 공부하고 있어 남편이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특히 저희 셋째는 올해 남편이 직장 어린이집에 데리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 남편하고 저는 우리의 아이라고 생각해요. 제 아이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라 생각하고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이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데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육아와 출산이 여성이 일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실질적으로 또 여성의 경력 단절과 어떻게 관련이 있고 어떻게들 느끼시는지 제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문대졸 이상 여성 고용률은 63%. OECD 국가의 평균 여성 고용률인 79%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육아 부담과 이에 따른 경력 단절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또 아이 갖는 거는 정말 더 보류를 하고 있어요. 이제 결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만이 살면은 그래도 조금 일을 하는 데에는 덜하지만 아이가 만약에 생기면 아이를 낳고 이제 기르고 이제 조금 걱정이 많이 돼요. 여성들이 육아와 일을 함께 할 수 있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지원책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기관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뒤 다시 일을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8년이나 걸립니다. 오랜 경력 단절에 따른 자신감과 정보 부족이 이들 여성들의 재취업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전국 150여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지원과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공백을 거쳐 재취업을 하는 만큼 자신의 자리를 다지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저는 취재하는 내내 이게 저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라서요. 막 공감하면서 제가 들었었는데요. 근데 최 기자님, 아이가 어린 엄마들은요, 나 아기 빨리 키워놓고 나가서 빨리 일해야지 이런 희망으로 버티기도 하거든요. 아이가 이제 대학생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애가 둘인데요. 애를 둘을 키우다 보면 10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10년 동안 일을 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내가 일을 시작하고 싶다 생각했을 때쯤 되니까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사실 다시 직장으로 복귀한다는 거가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렇게 선뜻 결정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또 저는 이제 제가 간호사였기 때문에 직업 특성상 다시 일을 시작하려면 재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용기가 안 나고, 또 병원 같은 곳에서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을 선호하니까 나이가 들면은 재취업이 쉽지는 않아요. 아이를 다 키웠는데도, 뭐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키웠는데 막상 또 사회에 나가려고 했는데 이 사회에서 우리를 받아주는 자리가 쉽지가 않군요.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송 쪽 일은 정말 뭐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배웠던 것으로 다시 또 일을 하기는 이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또 노력하고 새로운 걸 좀 받아들이려고 본인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결코 다시 재취업을 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뭐 애 키우랴 살림하랴 또 재취업을 위해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너무 엄마들이 할 일이 많은데 이 육아가 좀 분산이 되고 여러 사람이 좀 같이 해주는 몫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아빠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 세대에는 아빠가 육아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요. 지금도 사실은 상상 못하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애를 키우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엄마가 아이를 이제 이렇게 전적으로 키우는 세대잖아요, 저는. 근데 아이를 아빠와 엄마가 함께 키우면 아이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가치관 형성에도 좋고, 아이와 아빠가 서로 가까워지다 보면은 공감대도 형성되고, 아빠와 아이의 관계에도 굉장히 좋은데, 그런 좋은 점이 있느냐 하면은 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육아휴직을 아빠가 들어갔을 때 그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회사로서는 한 사람의 육아휴직을 함으로써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력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 걸 회사에서 과연 좋아할지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본인의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갔을 때 자기 자리가 그대로 남아있을지 걱정이 되는 그런 시각도 있고요. 또 직장 동료의 입장에서는 동료의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자기의 일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죠. 아빠의 육아휴직이라는 것이요. 네, 그 부부들이 먼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도 내가 아이를 함께 키운다. 아까 우리 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생각이 먼저 기반이 돼야 이 육아휴직이라는 게 시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깥에서 사회에서 보는 그런 시각들도 여전히 그렇게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엄마 대신 아이를 지금 돌보고 있는 아빠가 주위에 있어요. 아빠가 어떤 질문을 하면 이 카톡방이 조용해지는데 그 이유가 엄마들은 다 아는 사실을 아빠는 그동안에 육아에 참여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육아에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알려줘야 돼요. 엄마들 입장에서. 좀 불편한 거죠.
좀 주변에서 불편해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궁금한 게 외국에서의 사례가 어떤지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스웨덴과 아이슬란드의 경우는 근로자의 권리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스웨덴은 부모가 모두 합쳐서 육아휴직을 480일을 쓸 수 있고 거기에 더 아버지가 이 중 90일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돼요. 네,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아기 부모를 위해서 유연 근로시간제, 선택시간제 이런 제도를 운영해서 또 활용하고 있고요. 영국과 미국 같은 데는 가족 친화적인 직장 환경을 맞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걸 위해서 준비하면서 찾아본 게 있는데 직무 공유제라는 걸 적극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2 이상의 근로자가 파트타임을 하면서 하나의 풀타임의 근로자의 일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8시간 근무라고 하면 한 사람이 4시간, 또 한 사람이 4시간. 그렇죠. 2사람 이상이니까 3사람이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예,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좀 활용해 보면 좋겠고, 자 혹시 이렇게 해서 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기관도 확충이 되고, 또 재취업할 수 있는 뭐 교육도 받고 그런 자리도 좀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환경이 좋아진다면 출산율도 좀 높아질까요? 지금이라도 하나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 기자님은 넷째? 넷째가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출산율은 경력 단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많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런 비용도 출산율이 저하되는 원인 중에 하나지만 출산으로 인해서 자신의 직장을 잃게 될 거라는 두려움, 이게 정말 출산이 줄어들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아이를 낳고도 일을 계속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아이를 다 키우고 난 다음에 몇 년을 쉬고 돌아와도 직장 내에 자기 위치가 그대로 있다면은 누가 출산을 안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만 보장이 된다면 출산율은 당연히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저도 어느 통계를 봤는데 자녀가 1명이신 커플이 2 이상 자녀를 가질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시는 분은 56%라고 해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그 경력 단절 여성 또 출산을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일과 육아를 같이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성분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혹은 정부에 또 바라는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저는 지금 저희 딸이 출산을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딸이 그동안 대만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만 한국인 학교에 근무를 했었는데 출산 때문에 이제 경력 단절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아기를 낳았던 제가 출산을 했던 시기와 우리 딸이 출산을 하는 시기와 30년이 지났지만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경력 단절을 걱정을 했었지만 저희 딸도 여전히 경력 단절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은 가정 내에서 뭐 아빠가 육아를 한다든지 뭐 이런 단순한 문제로는 해결이 될 것 같지 않고요. 국가적, 사회적으로 어떤 제도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 기자님 어떠세요? 저는 엄마라면 누구나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늘 아이를 1순위에 두는 엄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마 자신을 잃어버리고 단지 아이를 위해 헌신하는 것만이 정말 우리 아이가 원하는 엄마의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딸이 셋인데요. 우리 딸들을 위해서라도 꿈을 꾸면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엄마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 경력 단절에 대한 가정과 사회 인식 변화, 제도 변화도 중요하지만 본인 스스로 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꿈꾸기에 늦은 나이는 없고 취업이든 공부든 아이 키우느라 애쓰신 많은 엄마들이 좀 자기 자신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멋진 말 주셨어요. 네. 저도 좀 그런 생각 많이 갖거든요. 분명히 저도 아내이자 엄마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면서 얻었던 그 직업을 뭐 아이와 육아 그리고 여러 상황들 때문에 그만둔다라는 건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욕심을 내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좀 지금 상황은 힘들지만 그 변화를 위해서는 고통도 많이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먼저 힘을 내서 좀 욕심을 내고 그렇게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여성들의 욕심은 이만큼인데 사회적 제도도 약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제도적으로도 좀 뒷받침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출산율 감소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대책은 여전히 겉돌고 있는 게 현실이죠.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해서 아이를 낳고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좀 더 현실적이면서도 파격적인 변화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민마이크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보셨듯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48.6%가 경력 단절을 경험했는데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대책이 하루빨리 수립돼야겠습니다.